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를 꼽아드리고 그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이는 한 종목, 탑픽주까지 선정해드리는 제시 탑5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죠? 어제 좀 주춤,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150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2160선까지 터치하는 아주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개장과 동시에 720선까지 뚫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우리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일본 니케이도 15년 내 처음으로 드디어 2만엔 선의 고지를 밟았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강했던 종목들이 또 강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증권 살아났고요. 화학 놀랍습니다. 제약, 한미약품 오늘 또 급등합니다. 이 밖에도 좋은 쪽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설도 오늘 역시 상승률 상위 섹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기관 외국인만큼 나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좋은 종목을 수익 잘 나오는 종목을 미리 팔아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혹시 잘 가고 있는 섹터의 종목을 미리 팔진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재진입하기가 참 애매한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 고르는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 증시 탑5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광무 멘토님이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5개 종목을 보는 동안 멘토님은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자, 멘토님 종목 확인해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화장품 원료 사업에 진입한 그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가 되겠고요. 더 이상 제약사라고 보기보다는 화장품 쪽의 사업도 같이 좀 이름을 들으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어제 중국 업체와의 제휴 소식 상한가 쳤죠? 전자결제 관련주 전체적으로 다 끌고 올라가는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요. 다날 흐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JW 중해 신약이에요. JW 중해 그룹 자체 분위기가 현재 굉장히 좋은데 홀딩스까지요. 신약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JW 중해 제약의 주가를 무섭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신약의 주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약 얘기를 계속해서 이광무 멘토님은 해오셨었죠. 네 번째 종목으로 현대 EP 보겠습니다. 차 부품주죠. 마지막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주름 개선, 줄기세포 치료제 조직 개편 소식. 네, 일주일 전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쭉쭉쭉쭉쭉. 예, 그래도 쭉쭉이 더 남은 것 같아요. 계속 올라왔어요. 쉬지 않고 올라왔네요. 예. 네. 우선은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 종목이라든지 바이오 종목이 오늘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중에서 가장 좀 덜 오른, 아직은 좀 저렴한, 그래서 접근할 수 있다 하셨었죠. 네. 그동안에 올 상반기 동안에 제약 업종군들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높이 때문에 많이 고심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눈에 띌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15% 정도밖에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네, 15% 밖에. 네, 15%밖에 안 올라왔죠. 네. 일단은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상승각을 이제서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매일매일 양봉 기조로 해서 항상 매수세를 동반해서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큰 차트에서 보시면은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인데요. 다른 제약사들 종목 대비해서 조금은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탈피해서 새롭게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었던 제약 제품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미용 시장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받을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보톡스 하면 메디톡스였는데 메디톡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그 시장을 대웅제약과 종근당 등이 뺏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1등 기업을 이제 기억할 수가 있겠는데 그 1등 기업을 또 따라가고 있는 2등 기업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해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해서 미용 관련된 상품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군을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관점이라면은 대웅제약이 기존에 있었던 주요 사업 제약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새로운 신사업 할 수 있는 미용 산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두 가지 시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신다면요. 충분히 대웅제약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막 15% 정도 올랐을 뿐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또 처음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웅제약 지난번에 샀으면 좋았지만 지금도 진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다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5%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서 계속 추격 매수하기보다는요, 중간중간 이제 눌림목 구간, 흔히 말해서 숨고르기 구간이 나오긴 하는데요, 65,000원까지 분할 접근한다라면은 충분히 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65,00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면은 꾸준하게 올라오는 추세를 따라가셔도 좋겠지만요, 65,000원까지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분할 접근하시길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65,000원과 지금 70,000원 사이에서 차곡차곡 밀릴 때마다 조금 모아간다면 목표가는 어느까지? 네, 우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8만원대가 고점 가격대를 만들기 했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8만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무 멘토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좋다 했던 종목들을 반복해서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반복해서 가지고 올 때마다 이미 주가가 껑충껑충 뜬 상태로 또 리뷰를 하고 또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 결정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대웅제약 또 살펴봤습니다. 네, 탑2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전자결제주죠. 다날, 간편결제 시스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확보했다. 자, 6% 올랐고 상한가 쳤고 오늘 또 급등해서 13,550원. 지난주에는 10,000원이 안 됐었던 가격에 우리가 이 다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또 그 전서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중국과의 제휴가 엄청난 또 시너지를 내고 있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다날이 기존에 있었던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과 차별화가 있다라면은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져왔던 인프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중국 시장 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존 사업에 있었던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다날하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크게 소개되지 않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바이오페이. 기존에 있었던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과 차별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주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 급하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꾸준하게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전에 한번 KG 이니시스라든지 한국사이버결제와 다른 양상으로 다날이 조금은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2의 한국정보인증이 될 거라며. 다날은. 제가 이 다날을 이 종목과 비교해서 이야기 드렸었죠.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주가 차트 흐름이요. 어느 정도 하향 추세를 다날과 비슷하게 겪어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 3월 달부터 삼성페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다날도 비슷한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이오페이로 이렇게 갈 거다. 맞습니다. 다날도 지금 한국정보인증과 비슷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가 이 바이오페이라는 이슈와 함께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차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국정보인증 제2의 한국정보인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날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정보인증만큼 다날도 갈 수 있다면 지금 사도 될까요? 역시 전형적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전문가라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엄청난 폭으로 급등했지만 그 전에는 그냥 그랬거든요. 이 주가가 그렇게 칠까했지만 이런 종목을 또 미리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주가를 보시면은 3월 달부터 소개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도 상승 곡선이 나와서 20%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 중국에 대한 이슈가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는 주가 눌림목 구간을 좀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빠르게 다시 재차 가격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배고픈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관심 속에서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은 미처 이 종목을 보지 못했던 분들, 혹은 이광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분들은요, 지금 12,000원 후반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12,000원과 12,500원 밴드라면은 충분히 또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어느 정도는 단기 성향으로 해서 크게 올라오긴 했지만요. 큰 장기적인 포지션을 본다라면은 15,000원 선 돌파를 해서
2만 원 선까지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알은 꼭 잊지 마시고 이관문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사실 연간 상승률을 보면은 아까 비유하셨던 한국정보인증이 거의 한 3배 정도 300% 이상 지금 오른 상황인데 제2의 한국정보인증을 꿈꾸고 계십니다. 단알, 중국 모멘텀, 바이오페이까지 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셨어요. 12,000원, 12,500원 정도에서 매수가 된다면 2만 원 목표가 제시하셨습니다. 단알 살펴봤네요. 세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3 세 번째 종목은요, JW 중해 신약입니다. 건선치료제 자리오겔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JW 중해 제약이었으면 정말 네. 대박이.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에 난리 그러게요. 났거든요. 네. 물론 못 가는 거 아닙니다만, 한 글자 차이가 이렇게. 그러게요. 네. 제가 봤을 때 제약 종목도 사실은 급하게 많이 올라왔고요. 네. 관련된 JW 중해 그룹이 모두 다 지금 상승을 아주 맞아요.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네. JW 중해 그룹을 계속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앞서서 이 제약군과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 네. 키워드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를 갈 수 있는 것이 항생제라든지 세포치료제 이와 같은 키워드가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네. JW 중에 신약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JW 중에 제약만큼은 아니지만요. 네. 관련된 그룹사들이 모두 다 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흐름이라면요. 사실은 제약만큼 크게 단기 상승을 키우지 않았지만 네. 중에 신약도 제가 소개드리고 30% 이상 올라왔어요. 그때 6,600원, 6,800원 사이에서 사면은 한 8,500원 간다 그랬는데 지금 8,290원 어제 찍었거든요. 네. 이 종목은 6,000원 초반대부터 이야기 드렸고요. 맞아요. 또 후반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도 또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또 올라서 다음 주에도 또 늦지 않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항상 이제 늦지 네.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늦지 않았습니다. JW 중에 신약은요, 사실은 이제 빠른 흐름들을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꾸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아마 두드러질 겁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하반기를 기대하고 지금부터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바이오 종목군들 모두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차별화를 이룬다면은 줄기세포, 세포치료제, 항생제 이 키워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단어도 꼭 기억하신다면은 분명히 바이오 트렌드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JW 중해신약의 경우에는 지금 뭐 목표가를 따로 잡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신고가 흐름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역사적인 고점 가격대가 12,000원대예요. 최근에. 그래서 뭐 이전에는 3만 원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네.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이고요. 12,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두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더 기회가 된다라면은 중해 그룹 자체가 중동 지역에 지금 제약 단지를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내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멀리 간다라면은 15,000원 선까지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찍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12,000원 선까지는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런 속담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이광무 멘토님의 세 번째 종목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네요. 세 번째 종목은 JW 중해 신약이었습니다. 탑4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무 멘토가 꼽아온 네 번째 종목은 현대 EP입니다. 현대기아차 신차 판매 효과. 그래요. 이제 곧 실적을 내놓을 건데 1분기는 뭐 거의 기대가 없는 상황이죠. 2분기가 그나마 기대가 되는 것은 신차 모멘텀 때문인데 현대 EP가 그 신차와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사실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엔저 현상을 좀 경험을 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시장 안에서도 국내 차 판매가 네. 예전만큼 그렇게 네. 성장폭을 갖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좋네 안 좋네 이렇게 네. 얘기가 좀 나아지면 좋은데 네. 그냥 모두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자동차 업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일하신 분이 지금. 그런가요? 예. 예. 다만 굳이 우리가 선별해서 종목을 산다라면은 네. 완성차를 사기보다는 이와 같이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게 다 부품주가 그나마 좀 낫다고. 현대 EP가 그럼 유독 좀 예쁜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이 현대 EP가 이제 차량 경량화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됐을 때 봐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현대 EP는 사실은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뭐 자동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대 기아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 EP입니다. 그리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쪽에 신차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 이 기아차에 대한 신차에 대한 단독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도 현대 EP입니다. 일단은 올해 신차에 대한 효과를 본다 한다면은 현대 EP를 손꼽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또 새로운 친환경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는요, 연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경량화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이와 같이 현대 EP와 같은 산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섹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야지 이와 같은 꾸준한 종목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그냥 무턱대놓고 자동차는 안 좋대. 뭐 부품주도 별로겠지 했지만 현대 EP의 차트를 보면 자동차주야 할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 봐주세요. 10,000원대 지금 살짝 뚫었었는데요. 주가 흐름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현대 EP를 참 오랫동안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큰 차트에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단계별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어느 정도는 지금 이런 큰 성장성에 있는 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소 이제 중요한 요소마다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3월 달에는 이와 같은 흐름들이 시작될 때쯤에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각을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고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신차뿐만 아니라 연비에 대한 걱정을 한다라면은 분명히 현대 EP와 같은 기업들이 꾸준하게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현대 EP도 매력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0원 선 이하라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번에 접근하시기보다는 분할 접근하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 선까지는 조정 자리를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분할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시작할 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종목들이 너무 좋아서 이 4종목 가운데 탑픽주를 꼽아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한 종목이 더 남았네요. 탑5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무 멘토가 꼽아온 마지막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산업의 성장세에 발맞춰 이 종목 꼭 봐야 된다. 원격 진료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료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저하고 참 인연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송에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금방 반응이 크게 왔습니다. 일단 주가 차트를 보면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항상 제가 이야기 들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단기 상승을 크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참 많이도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어제 급등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또 매력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보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개도 드렸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앞서 이제 그 슬로건을 보셨겠지만은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의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연초 때부터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신성장 육성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웨어러블 시장, 여러분들 최근에 스마트워치 새로운 기종 발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플워치라든지 갤럭시 기어, 그리고 또 새로운 삼성가에서도 새로운 스마트워치를 또 기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만큼 새로운 그 스마트워치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보급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크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다음 산업을 보셔야 되는데 자가 진단과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이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다음 추입니다. 그렇다면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같은 헬스케어 기업들을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의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CT 촬영이라든지 MRI 촬영했을 때 그 부분들을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웹에 대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삼성과 많이 연관된 산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삼성에 대한 피인수 관련된 모멘텀도 가끔씩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팩토화되진 않았지만요. 어느 날
또 삼성과에 대한 뉴스가 된다면 충분히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광무 멘토님이 방송에서 얘기하면 곧장 또 오르기도 했다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번에도 그 어떤 룰이 깨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상 대웅제약부터 인피니티 헬스케어까지 5개 종목 살펴봤는데 오늘의 탑픽주는요? 5개 네. 다는 안 됩니다. 네. 예. 사실은 깨면서 안 아픈 숟가락 없는데 네,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인피니티 헬스케어 좀 더 강조드려서 들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탑픽주 가장 좋은 종목 가운데 최고주는 인피니티 헬스케어였습니다. 저는 21선을 타고 가는 이 종목의 좋아는 보이는데 네. 어제도 9% 급등하는 것 같았다가 뭐 별로 안 오르고 끝났거든요. 장중 변동성이 꽤 있어서 좀 진득한 분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보이는 흐름들이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음 계단을 가기 위한 준비 자세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오늘과 같은 눌림목 구간이 나타난다면은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 관점을 보신다라면은 10,000원 선에서 15,000원 선까지는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가 1,15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매수 기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올라온다 한다면요. 다음 계단은 13,000원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했기 때문에요. 다음 계단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라면은 그 다음 산업에 대한 트렌드는 헬스케어에 대한 원격 진료라든지 자가 진료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헬스케어 기업 안에서도 또 의료 소프트 관련된 기업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계단식 상승이 어렵다 다시 한번 또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요. 9,700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격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이광무 멘토가 뽑은 최고의 종목은 5개 주 가운데 인피니티 헬스케어였습니다. 10,000원 약간 안팎 정도에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000원 목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광무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시간에 돌아봤을 때 또 그거 살 걸 이런 후회는 없으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시 탑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